노조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없었다. 그들은 이소선의 집에서 생활하며 노조 운영의 절차와 방법을 공부했다. 이소선은 리어카 행상을 해서 노조의 활동비를 마련했고 밤잠을 줄여가며 먹을 것을 구했다. 이렇게 사례를 하고 남는 거, 불었는 거, 떨어졌는 거, 그거를 가면 사례가 안 돼서 불어서 떨어지면은 소쿠리를 받쳐갖고 그 한 소쿠리가 나온다고 밤에 그거 하고 나면 그걸 살러 가려면은 2시쯤 가서 기다려야 돼. 잠 안 자고. 그건 싸거든. 2시쯤 기다려갖고 그 한 소쿠리를 배당이 들어오면 기다렸다 사가지고 와서 우거지하고 그거 엮고 끓이면은 그거 무슨 근기가 있겠어. 그거 먹고 또 일하러 가는 거라 걔들은. 그거 하나 먹고 전도록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지. 해고도 당했으니까. 어떤 데는 60명도 되고 막 30명도 되고.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회사 측의 악선전과 협박은 점점 더해갔고 그나마 간간히 찾아오던 노동자들도 사무실을 연 지 보름 만에 발길을 끊어버렸다. 궁여지책으로 노조에 가입해 주십사는 호소문까지 내걸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와서 뜯어가 버렸다.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절박했죠. 절박하고 또 어디다 우리가 건의할 기관이나 이런 데도 없고 우리 자체적인 힘도 없고 그런 이제 절박한 과정에서 그 프랜카드를 뜯어버리고 우리한테 계속 압력적으로 나올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구나 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전태일의 친구들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다. 전태일의 목숨과 맞바꾼 노조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소선은 11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휘발유를 끼얹고 경찰과 대치했다. 결국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노동총은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했고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주는 식당도 마련해 주었다. 이소선은 날마다 식당에 나가 국수를 삶고 허드렛 일을 도왔다. 노동자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죽거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서러운 세월이었다. 그런 서름에 짓눌려 있던 노동자들에게 이소선은 언제나 달려가 기댈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존재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쌍문동이 이제 야산 비슷하게 생겼고 그야말로 무가촌이었는데 이제 야산을 넘어가면서 70년대 그때 이제 그 민중가요들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은 언제나 북적북적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그 저녁밥 준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밤늦게까지 교실 노동조합 얘기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요. 그런 것이 너무나 가슴에 이제 와닿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의 불모지에 마침내 싹을 틔워낸 청계 피복 노조는 7, 8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그런 그들에겐 어머니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군사정권은 해마다 수출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수출 목표액은 매번 초과 달성되었고 77년 마침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
그러한 고도 성장의 토대가 된 것은 여공들의 값싼 노동력이었다. 그들은 이른바 수출 역군으로 죽혀 세워졌으나 실제로는 공순이로 불리며 노골적인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로부터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았다. 심지어 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여성은 남성의 약 40%에 불과한 임금을 받아야 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식사 시간이 없었어요. 부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탈의실도 없었어요, 저희는. 탈의실도 없었고, 그 솜공장에 목욕 시설도 하나 없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임금도 많은 데다가 자기네들 식사 시간 딱딱 있죠. 흡연 시간 있죠. 탈의실도 있죠. 그나마라도 뭐 이렇게 아주 좋게 갖춰지진 않았지만 목욕도 다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성들한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대부분의 실업자시고 오빠나 남동생을 공부 가르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의가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이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 이제 함께 같이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그런 동질감을 딱 갖게 되더라고요. 청계 피복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가장 절박한 문제는 하루 평균 15시간의 가공할 노동시간이었다. 평화시장의 공장들은 대부분 15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노조는 사주들에게 오후 8시엔 작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주들은 그것을 묵살하고 통금 시간까지 일을 시켰다. 그렇다고 600곳이 넘는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었다. 노조에서 아무리 통솔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단체 협약에는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 이제 우리 의식돼 있는 조합원들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또 해야 된다. 그때부터 싸움이 난 거예요. 정부하고는. 정부하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해산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투쟁을 해야만 정부에서 들어주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또 한 번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됐다. 근로시간 단축, 다랑방 철거,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조합원 50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결국 노조의 요구대로 다락방이 철거되고 근로시간도 단축되었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저녁 8시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제각기 어리둥절하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웅성거린다. 나는 안다, 그 이유를. 좋아,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누구 나하고 춤출 사람 없니? 건물 밖